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포천 사는 포천 경마 좌우에.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 의원 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포천시의회 의원 박혜옥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이동갈비가 왜 이동갈비냐, 이동갈비의 그 공식적인 기원을 찾아서 시의원들 모셨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동갈비의 기원이 바로 오피셜 공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준모님이 약간 자기소개 굉장히 짧게 해주셨는데 네. 지역구가 어디시죠? 소호동부터 화연, 내촌, 가산, 일동, 이동이 지역구입니다. 박혜우 의원님은요? 저는 비례의원으로서 포천시 전역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동갈비를 드시기 전에 갈비 한 달에 몇 번 드십니까? 갈비 한 달에요? 네. 저 1년에 몇 번밖에 안 먹는데. 1년에 몇 번? 네. 강 의원님.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동에 와서 갈비를 먹고 있습니다. 이동갈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이동갈비 시작이 어디인가? 이동갈비가 왜 언제부터 이동갈비인가? 이런 거는 저희가 오늘 이 식당을 섭외를 하면서 어떻게 섭외를 했냐면 그 포천시 외식업 중앙회를 통해서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시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이동갈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이동갈비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들은 얘긴데요. 네. 이 동네가 처음에 시작된 게 갈비보다는 불고기집, 불고기집으로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비에다가 그 덧살을 요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붙이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 접착제가 계란 흰자하고 녹말가루로 해가지고 만드는 식용 본드예요. 예전에는 고기값도 쌌어요. 저렴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많이씩 주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집으로 시작했는데 그 집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상가들이 다 갈비집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하나 갈비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동에 갈비집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인분만 시키면은 한 2만 얼마면은 4명이 실컷 먹고 갈 수 있었다. 네. 그게 이제 막 맞아요. 하면서 여기 오면서 가격 대비 너무 만족하고 가니까 이쪽으로들 많이 오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동갈비가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10대씩 주셨죠? 그렇죠. 네. 10대인데 그게 만 얼마였어요. 양이 네. 많았죠. 네, 12,000원 막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4대가 지금 저희는 38,000원인데 다른 데는 뭐 4만 원도 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료값이. 사장님이 그럼 여기서 장사를 몇 년 하신 거죠? 저는 지금 2002년도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20년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20년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또 지역구인 의원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이동갈비의 기원은 요게 공식적인 걸로 오늘 유튜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다 옛날부터. 그래서 맞아요. 군인 휴가 오신 분들, 골프 치러 오신 분들 포천에 오셨다가 갈비 먹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포천을 검색을 하시면 연관 검색어에 꼭 이동갈비가 나와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5년간 검색하고 보시면 이동갈비가 7등 안에 꼭 들거든요. 그 포천시에서는 이동갈비를 위해서 어떤 조례나 어떤 정책 지원으로 보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정책적인 뭐 조례라든지 우리 또 편집 들어가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조례 내용은 사장님 물 좀 주세요. 네, 저도 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타시죠 막. 이동갈비집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여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고 한 5, 60개 정도 60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특별하지 않으면은 비수기가 좀 없지 않나요? 그래도 비수기가 있어요. 있나요? 저는 20년째 하다 보니까 네. 명절 전후, 네. 아, 너무 추석, 설날 전후, 그 다음에 3월달, 2월, 3월 그때가 좀 비수기인 것 같아요. 치킨집도 네, 3월은 원래 안 된대요. 저 3월달에 입학할 때 네, 다른 돈이 많이 지역도 들어가니까. 좀 다 그 장사가 조금 덜 되는 거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네, 옛날처럼 집에서 하루 3끼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두 끼는 외식 그런 쪽으로 변해가지고 명절 당일날하고 명절 그 연휴 때는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전후로 한 15일 정도는 조금 뜸해요. 이동갈비 산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동갈비 불도리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아, 네네. 불도리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기 부치는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그래서 자 그럼 고기가 익었나요 지금? 예, 드셔도 돼요. 잠깐만요. 고기를 먹기 전에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사장님께 또 한번 듣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지. 저희는 그
다른 집은 그 뭐 겨자 소스가 있어요. 네, 저는 네. 겨자 소스는 안 하고 고기 그 본연의 맛을 느끼시라고 음. 그냥 드시는데 그 고기의 어떤 그 좀 느끼함을 조금 음. 가시라고 제가 이 야채를 음. 좀 새콤달콤하게 붙여왔거든요. 네네. 같이 이렇게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기를 정육업에서 띄워오시는 게 있고 직접 고기를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직접 다 저기 카터기로 잘라서 아. 다 수제로 네네. 그러면 고기를 먹기 전에 네. 자 이동갈비 삼행시 한번 하면서 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아닌가요? 사행시죠. 네. 이, 이동은 동, 동장군 축제도 있고 갈, 갈비도 유명하고 비. 비교할 수 없는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동의 동장군 축제와 갈비가 있습니다. 아 90점 드립니다.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선배님 부담스러우시겠는데?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제가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아, 동대문 축제를 지금 뺏어가서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편집하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동은 이자는 할 수 있었는데 동자는 세고 나서는 동대문 축제를 준비했었는데 아. 최근에 바로 내가 먼저 하는 바람에 아주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럼 갈비로 짠 한번 하실게요. 아 맛있겠다. 네. 아, 이동갈비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갈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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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맛있어요. 저희 집은 또 특징이 다른 집보다 덜 달아요. 음. 이동갈비가 사실 너무 달아서 집에서 맞아요. 많이 못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덜 달게 하고 있어요. 저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 근처에 왔다가 그 다른 쪽에 그 갈비집을 갔었는데 좀 그때 그 같이 오신 분들의 맛이 아, 조금 너무 달달한 표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아, 진짜 덜 달고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그런지 맛있는데요. 아, 맛있습니다. 해파리 겨자 소스 좋아하시면은 그 해파리 냉찜 예,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같이 또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저희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갈비를 먹다 문득 든 생각인데 생갈비를 파는 집에서 생갈비가 이동갈 그냥 양념갈비보다 비싸죠. 이게 비싸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 생갈비는 보관이 좀 어렵고 생이다 아. 보니까 마블링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쪽으로 아. 고기를 저기 만들어요. 생갈비는.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양념을 했으면 양념한 게 그쵸, 양념값을 받아야 되는데 양념값을 안 생갈비가 왜 더 받고 비쌀까? 예. 그랬죠. 고기를 좀 더 좋은 부위로 만들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색이 조금 변해요. 그러면 양념으로 들어가야 돼, 그 고기가. 저희는 이제 변했을 때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서 아예 저희는 그냥 예약제를 하고 있어요. 아. 미리 그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부친 고기들이잖아요. 아니, 부친 것도 있고 그냥 통으로 나온 것도 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일반인이 구별하기에는 가능한가요? 일반인이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네. 이동갈비랑 같이 먹으면 좋은 뭐 술이나 음료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이동 사람이니까 이동 막걸리 추천해드리고 싶죠. 이동 막걸리도 한 잔 먹으이죠. 저 이동 막걸리도 또 이동을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날씨 추울 때 한 잔 먹게 한 잔만 주십시오. 저희 또 이동 막걸리는 또 추억이 많아요. 달달한 맛이 좀 그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다른 막걸리는 안 갖다 놔요. 여기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 막걸리만 드시고 가게 하려고 거기랑 뭐 특별히 친분이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동이니까 특별하게 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동 막걸리를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막걸리 그 지역 이동 제한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 축석곡에 저 의정부를 넘어가지 네. 못했죠. 만세기 검도에도 막 이동 검문하고 네. 이동 막걸리 CF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 막걸리 사장님. 자, 날 추운데 한 잔 하실까요? 이동에 왔으니까 이동 막걸리. 네. 네. 이동갈비에 어울리는 이동 막걸리. 아이 좋아. 아, 네. 자, 이동갈비 편하게 드시고 계신데 이동에 와서 갈비 먹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먹고 난 이후에 네, 먹고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까요? 우리 포천시의 제일 그 명동산에 있는 산정옷을 또 보러 가는 게 또 맞을 것 같은데 요즘은 산정옷을 보신 분들이 보시고 일로 와서 마지막 코스로 식사하시고. 이동해서 갈비 드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서 오시는 경우 식사 시간이 이제 임박하면은 여기서 드시고 제가 불러 이제
어디를 가나 그러면 제가 이제 산정호수를 추천을 해드리죠. 거기 올레길 잘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한 바퀴 돌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도시고 거기서 또 호수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약사계곡을 되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아 약하게. 네. 약사가 그 저기 등불길. 근현대사의 장준하 선생님께서 거기서 네. 의무사를 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포천시에서 약사계곡 장준하 선생님 기념사업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지금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양수발전소 그 네. 하부에 잠겨요. 약사각의 그 의문사 검한바위랑 있는 데가 예, 잠기게 되는데 포천시에서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그 이제 용역 보고서가 올라온 걸 예산을 좀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기념관을 하는데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그 장준하 선생님 그 기념관을 그 포천시 집행부에서 그 추진한 거는 좀 몇 년 됐어요. 이번에 2021년도 그 본예산에 그 60억을 세워서 도리돌마을. 도리돌 그 생태공원 그 인급 부지를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좀 60억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이 전체 10이다 보니까 좀 검토를 좀 오래를 했죠. 의원들끼리 논의도 좀 많이 해서 그 일부 이제 그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그 적절치 못한 내용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시비가 너무 과중되니 뭐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하든지, 그다음에 도리돌 그 생태공원 내 부지 안에 지금 쓰지 않는 그 건물과 그 공원 부지가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 체험장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활용을 예산 하든지. 60억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라도 좀 하지 않겠냐는 그런 그 제안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러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삭감한 그 경우거든요. 동의를 안 해줬던 그 내용이 아니고 60억이 너무 과하니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시 써보자. 이제 도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업을 해보자는 그 제안을 했던 거고,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독립운동사부터 민정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 의원님들께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포천에 나고 자라고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이렇게 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장준하 선생님은 포천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묘지는 파주에 계시거든요. 네. 단지 여기서 돌아가셨을 뿐인데 왜 포천에서 기념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이 정책을 드라이브 걸으시는 분이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께서 왜 이걸 드라이브 거셨을까 고민해보면 정당을 이념 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 집단으로 봤을 때 장준하 선생님은 철저한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셨고 네. 맞아요. 독립운동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념과 한 가지 그 사상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6번 바꾸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 6번 바꾸셨는데 네. 6번 바꾸신 게 이념 때문에 바꾸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6번 이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네. 그러면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제 6번 바꾸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께서 못 하셨던 한 가지 이념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가지 이념을 위해 죽는 걸 못 하시는 거에 대한 갈망이 이 사업에 투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 장준하 그럼 평전이라는 투사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깊이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막걸리 한잔 근데- 모이는 얘기가 나오네. 네. 근데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한 가지 또 빠지신 게 네. 뭐냐면 의원들이 또 대안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양수발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그 전시관이 생겨요. 양수발전소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발전소 안에 전시관이 생기는데 제가 다른 지역 양수발전소를 갔을 때도 보면은 그 지역의 옛날 사진부터 해서 이런 거를 같이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수발전소 안에 그 약사격연원이 잠기니까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진을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도 무관하다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한 것 중에 그런 양수발전소가 어차피 생기면 전시관이 생기면 거기를 활용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양수발전소가 관광지로 활용이 되면 사람들은 많이 올 텐데 그러면 거기를 자연스럽게 보게 하면 되지. 별도리 도리돌 마을에다가 또 뭔가를 건물을 져서 사실 우리가 그거 채우기도 힘들어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파주에 묘지가 있어서 평화관이 생겼고 한신대학교에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기념 그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유품과 유물 그렇게 하실 만큼 많은지를 저도 궁금하고 어쨌든 유품을 나눠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근데
갖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주겠어요? 안 주죠. 이미 또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시비를 60억이나 들여서 이거를 한들 이게 과연 유지가 제대로 될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스럽죠. 갈비 먹다가 너무 진지하게 그렇죠. 네, 그냥 막걸리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하면서 네. 양수발전가 언제 생깁니까? 앞으로 앞으로 한 10년 더 네, 이제 있어요. 10년 안에 반드시 오셔서 장준환 선생님 돌아가신 데를 보셔야 된다. 네. 그 이후에는 수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꼭 맞아요. 갈비 네, 드시고 네, 맞아요. 이 근현대사의 그 유대업적 발자취를 남기셨던 네. 장준환 선생님을 기리면서 장준환 선생님을 위해서 한 점 올리겠습니다. 네. 50년 전에 군생활하고 가셨던 분들이 네. 그 원주집을 기억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변함이 없대요. 50년 전에. 그렇죠. 아니 여기를 양성화 시켜주면 나름대로 좀 더 발전이 되고 저 도시재생하고 좀 맞물려서 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동 도시 재생이. 근데 그때 도시재생 할 때 그때 제가 처음에는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불법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해주면 여기를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양성에서 뭐 고대전 아니면 뭐 1층이 2층 돼도 되고 뭐 2층이 3층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다시 하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댐을 2m를 높이겠대요. 아 저기 축대사한테요? 네, 여기를. 네. 높이를요? 그걸 말이 안 되는 거. 여기서 2m요? 바닥에서 2m가 아니라 아니 바닥에서 2m는 이미 이게 2m고 여기서 더 올리겠다. 여기서 2m를 올린다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여기 왜 하천이 범람하나요? 그럼 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저기 양수발전소가 생기니까 나중에 그거 생각해서 여기를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거랑 상관없는데 양수발전소랑은. 상관없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를 네. 그냥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저기 하니까 제가 참여를 안 해요. 너무 맞아요.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겠고. 저도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했죠. 도시재생 대학 공부도 하고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맞아요. 얼마 지치면 안 전에 돼. 문천 갔다 왔어요. 우리 저 박혜욱 의원님하고 거기서 또 상인의 그 회장님 만나가지고 뭐 내용은 틀리지만은 거기는 이제 도시재생이 시작했어요 벌써.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그 작업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상인 그 회장님이 너무 뭐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하천 정비를 할 때 저는 생태 자연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옹벽을 쳐서가 아니라 생태 자연하천으로 해야지 갈비집이든 어떻게 바라다 봐도 자연하천이 더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옹벽 쌓아버리고 그냥 뭐 2m 쌓고 막 이래버리면 생태는 망가지거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생태주의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아, 요거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박혜구 의원님께서는 항상 환경, 친환경 이런 거 얘기하시고 우리 강준모 의원님께서는 토목 전공하셔가지고 항상 합리적이고 싸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두 분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건 맞지만 핀트가 살짝 다릅니다. 요거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요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돈이 좀 들지언정 그렇죠. 나중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친환경 뭐 이런 거, 친환경 먹거리, 또 친환경 먹거리로 인해서 유치원들, 어린이집 이런 또 친환경으로 다 급식 제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우리 여기 애기 아빠가 원래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논농사도 짓고 이 밭도 있으니까는 다 재배해서 하는데 친환경이에요. 그 동네 다치는데 우리 놈만 안 치면 우리 놈들 다 몰리잖아요. 살기 좋으니까. 근데 친환경 그 농사도 우리 대표님만 지면 안 되고 그 주변은 다 친환경으로 지면은 이제 인증받아서 다른 데보다 좀 고가입한 데도 강 의원님 나이스하게 그 토목에서 친환경 농사로 넘어갔습니다. 네, 요거 한번 시비 붙여가지고 한번 싸워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강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이 그러면 포천은 저는 이제 지구를 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농업지구 해서 거기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보상이 필요한 보상도 해주고. 사실 원래 제 계획은 그 국민의힘 한 번 모시고 민주당 한 번 모시고 두 분을 쌈 쳐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저는 갈비 먹으면서 좀 약간 즐기는 이런 구도로 편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포천에는 국민의힘 의원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두분 계셔. 희귀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화를 살살 정리하면서 네. 다음번에 2회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릅니다. 다음번 2탄을 찍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왜 우리 당 대선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어필할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대선 후보를. 네, 우리 대선 후보를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강현님 먼저. 이런 건 꼭 양보하시더라고요. 자, 안 내면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아,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 못 했네. 이재명 후보님이 그 포천에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 포천에서 그 화염내를 넘어오거나 가평을 넘어가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터널이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선주직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하신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도지사 시절에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제 정말 그 착공이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하다고는 이 백운계곡의 그 하천정비인데 상당히 그 전보다는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하천이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후보님을 또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한쪽에 어떤 편중된 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박수. 역시 우리 강준모 의원님께서는 토목, 역시 뭐 터널 얘기하시고 하천정비 얘기하시고 관전 포인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일 의원님. 네. 우리는 이제 군사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희생당한 곳에는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피해보고 힘들었던 부분을 저희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충분히 더 이해하고 그거를 위한 정책, 지금 소확행 해가지고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카드뉴스처럼 그런 게 잘 실현될 거라는. 사장님께서는 저기 마음의 결정을 속으로만 하시고 투표장에서 꼭 투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2탄 꼭 찍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두 분밖에 안 계신 의원님 간절하게 모시면서 중립적으로다가 좋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무리 좀 끝으로 두 분. 잠시만요. 사행실 하지 않으셨나요? 물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박혁 의원님이 지금 하신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뭐 이동 막걸리를 하시겠어요? 이동 막걸리.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이동훈이 동장군 축제에서 막걸리 먹다가 걸발하게 취해서 이런 이 집에 어떻게 가니 이거? 재밌네요. 오늘 띄워주시면. 사행시는 다음에 2탄 찍을 때 제가 멋있게 준비할게요. 2탄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국힘당 의원하고 갈 때는 저 당연히 나와야죠.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위바위보 또 해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 분, 5분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3명이에요. 3명. 이제 3명이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오시는 줄 알고요. 저는 색깔을 일부러 딱히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 운을 띄울까요 말까요? 그 사행시는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수행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유튜브는 포천 시민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포천시에 관심 있는 또 서울 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또 나가는 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안 내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건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맞네. 먼저 오늘 이렇게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원주갈비 우리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원조요 우리 이동갈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한 답을 듣고 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유튜브를 보면은 밖에서 아마 이 원조갈비 아마 대박 터널 같은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오시면은 관광객분들께 우리 포천의 정성을 좀 담아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아마 계속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갈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고 있고요. 갈비도 드시러 오시고 동장군 축제도 보러 오시고 산정호수에 눈썰매도 있고요. 포천에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탄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안녕! 안녕! 이 갈비만 먹긴 아쉽고 이 냉면에 갈비 먹어야 되는데 두 분 일정이 바쁘세요. 되게 카메라맨들에 대해서 안 챙기시네요. 카메라는 일이기 때문에 끝나고도 라면 먹습니다. 김밥 천국 좋은 데 있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계 편이 좀 좋아요. 갈비가 저희 표예요, 표.
예, 아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비주제표 아니잖아요.